안녕하십니까. 화이트동방송의 문영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동의과학대학 그 경찰경호행정계열의 그 박은기 교수를 모시고 장학회를 이제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장학회 운영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뭐 요즘에 어떻게 방학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네, 방학한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어요? 언제까지예요? 8월 말까지 보시면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이제 방학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시죠?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대학 교수들이 방학 때문에 다 노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360일 일하는 사람도 부러운데. 참 우리 박 교수님은 뭐 이제 그 대학에서도 경찰 이런 경호행정 이런 쪽으로 하시던데. 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경찰 쪽에는 일찍 많이 진출을 하겠구만요. 네, 저희들 지금 현재 배출면합니다. 네, 배출한 공무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네. 여기 부산, 울산, 경남의 전문대학에서는 저희들이 1위를. 그러면 이제 주로 어디 뭐 분야를 많이 가요? 경찰이 제일 많죠? 네, 경찰 공무원 중에서는 경찰이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관련 기관이 있을 거예요. 네, 관련 기관 소방 이번에 이제부터 소방 공무원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먼저 번에 뭐 그 교정인가 어디 언뜻 뭐 올린 것 같은데 교정은 안 갔어요? 교정 쪽에는 아직 지출이 안 가고 그럼 또 경찰하고 소방만 해? 네, 경찰 소방하고 이제 그 구청 쪽 공무원들하고 법원직 법원직이었었구나. 사실 그게 그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경찰 전국에 그 이 경찰 경호행정학 그 관련된 과들이 많잖아요. 대학이 많죠. 예, 몇 개나 돼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정확한 집계는 저희들 하지 않고 있는데 한 100여 군데가 있다가 지금은 한 60개 정도로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상당히 그 취업난들도 많고 해서 그 지금 이제 그리 쪽에 인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학생 모집들은 어떻습니까 현행대로? 뭐 저희들은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다만 이제 저희 선대 이사장님 말씀에도 새가 날아다니려면 숲이 우거지면 새가 날아다닌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모집의 문제는 그 학과의 경쟁력을 보여줘야만이 되지. 어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니까 그냥 오라는 식의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 교수가 좀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잘 가르쳐야 또 제자들 배출 잘해야만이 그 학과가 성장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 당연하죠. 어쨌든 상당하게 부산 지역에서의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점 상당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평상시에 다른 이거와 관련된 건 없지만은 그 교수님 또 하시는 관심 사항들이 또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영선 장학회를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이제 글을 들었어요. 영선 장학회는 어떤 장학회인지 설립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영선 장학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현직 경찰을 할 당시에 법적인 처벌만으로 경찰서에서 처벌하고 나니까 학교로 돌아가니까 훈장이 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학교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장학회를 제가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그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때로는 또 피해 학생을 선정을 해서 가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 폭력을 멈추게 만들고 또 피해 학생들은 또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 장학회가 설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까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교수를 지금 입문하시기 전에는 경찰로서 또 이제 근무를 하신 걸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 이 박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에 관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박사학위 때 그 제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예, 저희 그 박사학위 논제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한 연구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우리 첫째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정책이 있는데 이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이 좀 파고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그런 학교 폭력에 관한 전문가로서 또 이 경찰 관련 학과에 이런 이 가르치는 교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연관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아까 영선 장학회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아까 취지라든가 이런 걸 말씀했는데 그럼 설립은 언제 하셨어요? 네, 설립은 제가 2004년도 12월 6일 날 저녁 7시에 모 식당에서 뜻이 맞는 분들 한 20분 정도 모셔서 처음 발족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발족을 했는데 한 달 뒤에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어떤 모 단체와 같이 했었는데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일단은 설립된 게 그때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네. 그러면은 뭐 회원들은 지금 회원이 상당히 모여야 이제 장학금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되세요? 예, 지금은 이제 회원들이 한 300여 분 정도 됩니다. 300명? 예. 많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박인기 교수님 그 어떤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는 건지 어떻게 공감을 해서 회원이 됐는지. 왜냐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나중에는 회원님들 주변에 이제 같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 확산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 대학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학에 계신 분도 계시고 경찰 선생님 뭐 일반 가정주부까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장학회의 특징이 어떤 사회적인 뭐 차이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장학회 목적 취지대로 부합하는 분들이면 다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회원들은 확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좀 참석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 중요한 것이 그동안 얼마나 또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이제 궁금해요. 그 현황들 좀 간단하게 예, 지금 한 2004년도부터 처음에는 장학금이 좀 적어가지고 많이 지원을 못했었고 한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은 지금 추산해 보면은 한 250명 정도. 어이구, 예, 많네요. 그리고 장학금은 지금 한 1억 한 2, 3천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나머지 지금 이제 적립해온 금액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적립은 저희들은 재단 법인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분에 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는 금액들이? 네,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저희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0만 원,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 4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장학회 활동 오늘 모임이 있는데 이때 저희들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지속성 장학금 선발을 오늘 합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려서 지속성 장학생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일회성으로 주고 있던 이 장학생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6회에 걸쳐서 24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장학금을 오늘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할 때 조금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 추천까지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 추천까지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좀 커지고 그러면 좀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제가 예번에 들었을 때 6.25 참전연합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아마 이제 옛날 참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보훈장학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참전연합국 국가들에 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장학회를 영선장학회의 뜻이 영원히 사랑이 살자 해서 영선장학회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일반 회원분들이 월 10,000원씩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장학회를 해보면 여기 장학회에서도 또 새롭게 또 계층이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100만 원씩 내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하지 않는 경향을 좀 발견을 하고 제가 100만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장학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선 장학회와 100만 장학회의 목적 자체가 서로 좀 구분을 좀 하면서 100만 장학회는 대학생과 외국에 있는 학생들, 빈곤국가 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장학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하자 해서 100만 장학회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외국에 있는 먼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협회 자녀들을 후손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견해가 모아져서 저희들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참 저는 이제 먼저 번에 언뜻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것이 저희들 그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 지부가 있는 이 지역이 남구예요. 남구 바로 옆에는 유엔 그 기념 경원이 있고요. 그다음 유엔 평화 기념 그 사업회가 여기 있습니다. 기념관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바로 이제 6.25 참전했던 그런 연합국가 그의 그런 이 군인들이 희생된 분들이 여기서 이제 묻혀 있단 말이에요. 유해가.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엔 평화 기념관에서도 이제 그 뒤에 유엔 평화군이라든지 이제 그 아까 전쟁을 통해서 여러 참상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유엔에 개입한 문제, 평화에 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사실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가 돌려주는 최초의 국가다. 최초도 아니라 유일의 국가다 이렇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자부심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영선장학회, 특히 100만 장학회에서 그쪽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쪽에 이 관장님이라든지 또 그 기념사업회의 부위원장님이나 부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말씀을 전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가 태국하고 필리핀이라고 언뜻 들었는데 어디가 먼저 했어요? 태국이 먼저 했습니다. 태국을. 태국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까지. 태국은 그럼 몇 년도에 태국을 한 거예요? 태국은 2년 전에. 2년 전이. 여기는 몇 명 정도? 몇 명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연간 2천만 원 협정을 맺으면서 매년 200만 원을 전달합니다. 금액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이 확산을 시켜서 한 나라에만 다 주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 확산시키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로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환율 환산을 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태국은 2배이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로 보이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2.5배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500만 원 정도로 상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학비도 좀 싸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는 필리핀은 언제부터 했어요? 필리핀은 올해 저희도 이제 1년 됐습니다. 교수님이 필리핀 좀 관계 있잖아요. 그 영어 하러 가시고 그랬잖아요. 거기 교류가 있었잖아요. 학생들하고 가면서 필리핀과의 관계 또 필리핀의 많은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있고 좀 필리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이 두 개국 태국과 필리핀 외에도 좀 더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 건데 어떻게 그 참전국에 관해서 그 회원국들 이 협회 후손들한테는 어떻게 좀 확산될 기회가 있어요? 다른 나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100만 장학회가 연간 2천만 원 협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10월 23일부터 영선 장학회와 100만 장학회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졌구나. 예, 합쳐서 지금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장학금을 분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영선 장학회에서는 저희들이 선행 장학금에서 학교에서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들한테 주는 선행 장학금 그리고 푸르미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푸르미 장학금은 학교 안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선발을 하고 또 발음이 장학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영선 장학회 최초 설립했을 때처럼 학교 폭력으로 비행하는 친구들 또 피해를 입었던 피해 학생들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장학금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다문화 학생, 특히 저희들이 아시아 공동체 학교하고 협정을 맺어서 연간 또 장학금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외국에 지금 몽골도 전에는 지원을 했었다가 중단됐지만, 몽골, 태국, 필리핀, 이렇게 외국에도 지원을 해주는 종류가 많습니다. 몽골은 또 무슨 학교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몽골 학교하고 협정을, 협정을 맺어서 좀 지원을 잠시 동안 좀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쪽은 시스템이 좀 뭔가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중단한 것이 아니라 몽골에서 요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소중한 장학금이 또 국내에 학교 폭력이나 또 학력 가해자나 또 피해자 비행 청소년들에 관해서 또 쓰여지고, 그다음에 외국까지 우리 6.25 참전 그런 그 외국 참전국들, 특히 좀 어려운 그 참전국들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한국이 3만 불이 넘고 이제 뭐 OECD 국가를 포함돼서 쭉 몇 년째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양극화 문제 그거 굉장히 좀 그렇고, 그다음에 비행 청소년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는 좋은데 이렇게 그 충분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학업을 그 어떤 자기 자질을 이렇게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은 뭐 이렇게 막 무관하시 이렇게 끓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공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대충에 관한 그 영선 장학회와 그 통합된 또 백만 장학회 그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실 때 이렇게 쭉 이제 몇 년 동안 끌어오시면서 종합적으로 느낌이 어떻느냐, 이걸 한번 또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사회가 아직도 저희들이 회원 확보를 해보면 아름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은 부분 함께 공유를 하고 공감도 하고 또 회원으로 또 많이 장학금 전달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백만 장학회를 설립을 할 때는 저도 사실상 좀 마음이 집이 좀 되었습니다. 과연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연간 100만 원씩 내실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의외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좀 많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학회는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현재의 경제적인 능력에서 내가 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다양한 얘기 말씀해드렸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학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감사의 말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얘기 이제 전반적으로 끝났고, 그 우리 하이통 방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출연하셨잖아요. 이제 앞에 보시고요. 근데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처음에 방송 참석해 보니까. 방송 처음 하니까 좀 긴장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많이 가르치는 입장인데 왜 그래요? 학생들 가르치는 방송 다르죠? 방송하고는 또 다른 문제. 자, 그러면은 우리 화이통 방송 시청자들께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 우리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스스로의 목표를 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 사업은 제 삶이 닿을 때까지 장학 사업을 할 것이며, 저는 100억 장학 재단을 한번 설립을 하고 싶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통 방송 시청자한테 얘기했더니 계속해서 장학금 얘기했어요. 어쨌든 잘 들었고, 우리 사회는 지금 점점 이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로 좀 가고 있습니다. 또 이 교육의 이념은 말이죠. 누구든지 인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타고난 그런 능력들을 최대한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하기는 좀 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에서 맡기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의 그런 그 고민거리, 그 다음에 사회에 안정화되는 그런 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는, 또 아니면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수준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동의과학대학의 경찰 경호행정학계열
박인 교수님의 그런 영성장학회, 통합된 백만장학회 상당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지역 사회 또 나아가서는 아까 6.25 참전 국들에 대한 이런 그런 보훈의 장학금들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6월은 지났지만은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평화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옆에 제가 점심 먹으면서 가끔씩 가봐요. 이 산책하면서 유엔 기념공원에 가면은 그 6.25 타국에 와서 그 자유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해서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오늘 평화는 그런 분들의 그런 헌신 속에서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에 사실은 태국이나 에티오피아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였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역전돼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OECD 국가에 포함되고 11대, 12대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제 보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에 학생을 가리키는 그 기초에 그런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백만장학회, 영선장학회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팅 방송의 문용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